자, 오늘은 액세스 2016 실행하시고, 자,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은 파일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여시든 새 파일을 여시든.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 그래서 파일명을 주시거나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여시거나 오신 분들 액세스 프로그램 빨리 여세요. 액세스 프로그램부터. 자,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하셨죠? 자, 액세스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는 이야기는 엑셀 외부, 엑셀 피벗 테이블 할 때 이 파일 형식은 나왔었습니다. 제가 엑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정말 10며칠 동안 강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액세스 수업 하시는데 아마 수월할 겁니다. 뭐 쉽다가 아니고 수월할 거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린 재밌고 그냥 제가 왜 그 수월한지는 보면 압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네? 그리고 액세스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형성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프로그램은 액세스 파일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액세스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그러고 해서 우리 새로 하나 만들게요.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클릭. 그러면 위치는 다큐멘트 문서 폴더 아래에 문서 폴더 아래에 파일 이름은 뭐 어떻게 주시나 상관없는데 저는 비디오 가게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액세스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이냐고요? 액세스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엑셀 시간 했잖아요.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했던 기능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엑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했던 기능들이 뭐가 있었나고요? 엑셀 공부하세요. 네? 필터, 자동 필터, 고급 필터 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 했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셨습니다. 정렬하셨습니다. 부분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엑셀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액세스 수업 중에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그런 내용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액세스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원래 엑셀에서 단계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만 좀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기능을 수동으로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엑셀보다 불편하다라는 거지 개념적인 건 이미 엑셀에서 다 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엑셀이 저는 큰 말 준비하실 때 엑셀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근데 엑셀이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을 공부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엑셀은 액세스보다 하위 단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하위 단계의 내용을 모르고 상위 단계로 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엑셀에서 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조금 좁은 의미고요. 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표현해드렸던 데이터 덩어리라고 표현해드렸던 이 테이블, 이 데이터 덩어리 테이블이라는 게 한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엑셀은 연결이라는 걸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연결 관계라는 걸 엑셀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엑셀은 두 표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연결을 어떻게 하냐고요? V도급이나 H도급이나 인덱스 같은 형식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그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엑셀은. 이제 이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어렵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한 개가 액세스나 프로그램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전산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 가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한 학기 수업입니다. 원래 한 학기 수업이라고요. 그럼 보통 16주, 17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개론, 즉 기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뭐 이런 액세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배웁니다. 실습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담 열 몇 시간 가지고 끝을 내려고 하니 물론 시험에 나오는 양은 제가 뭐 앞에 코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근본 개념은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뭘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미천이 중요하다고 늘 아시게 해드립니다. 미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법, 그리고 지금 하고 하는 이 자료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만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 자, 화면 이야기 할게요. 자, 위에 제목 표시줄, 그 아래에 리본 메뉴, 이렇게. 그 다음 탐색창, 여기 탐색창이라고 합니다. 개체의 목록이 나타나 있다. 혹시 개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개체. 제가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엑셀 프로시저 코딩할 때 명령 실행할 대상, 셀이나 셀 범위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개체라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메서드 이벤트, 프로시저, 메서드 이벤트 속성 등을 이용해서 프로시저 코딩을 한다. 기억나세요? 개체 이름점 속성 이꼴 값, 개체 이름점 메서드 이렇게 그 문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했죠. 그때 개체라고 했잖아요. 그 개체를 뭐라 한다고요? 명령 실행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명령 실행할 대상이 나열되어져 있는 게 개체창, 개체에 해당되는 탐색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개체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체들의 선택한 개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액세스에서 다루는 개체는 어떤 게 있냐고요? 테이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 덩어리. 그 다음 콜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케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군요. 어디서 보셨죠?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피벗 테이블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콜이 이 콜이 이게 무슨 과정을 거쳤죠? 테이블 데이터 덩어리에서 필드 이렇게 조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콜이라는 게. 제가 액세스하고 엑셀하고 연관지을 거라고.
그러면 쿼리란 건 의미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조합한 거라고요. 조합한 테이블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걸 쿼리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이용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개념. 폼도 배웠죠. 사용자 정의 폼, 신입사원 입력 폼. 여러분들이 이런 창도 프로그램의 이런 창도 창이라는 걸 뭐라 한다고요? 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코딩할 때 구조를. 이것도 창입니다. 창. 그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폼이라고 한다고요. 폼. 그 다음 인터넷상에서 출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졸업증명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성적증명서 같은 것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도 공통된 작업들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도 여기서 또 매크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의미를.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법이 조금 틀릴 뿐이지.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은 닫아버릴게요. 닫기 우측 상단에. 자, 개체를 비디오 가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장부를 수기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을 건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엑셀입니다. 근데 엑셀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체를 만드는 건 개체를 만든다, 뭐 테이블을 만든다, 쿼리를 만든다, 폼을 만든다, 보고서를 만든다, 매크로를 만든다, 다 만들기 탭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건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구성이 제가 필드명, 필드열, 레코드 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고, 그러면 이게 방금 엑셀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다. 고급스럽다는 건 뭔 이야기죠?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면 필드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장부를 하나 자,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려면 비디오 장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비디오 명이라고 적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번이 있죠. 학생번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처럼 우리 가게의 비디오에도 뭔가 고유 번호를 하나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엑셀은 데이터 형식을 5가지 구분되어 있죠. 근데 액세스에 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1년 번호는 뭔지 아시잖아요. 1부터 20정가를 번호 형태.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다. 1년 번호. 그 다음 여기 이제 뭡니까?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비디오명, 짧은 텍스트, 문자, 로 나열할 거니까. 그 외에 필요한 주연, 감독, 그 다음에 비디오의 내용, 이런 것들 다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떼고요. 기본만. 자, 이게 그 오프라인상에서 장부 노트에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선을 끊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이 다 꺼지면 우리가 실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가, 이게 빈 구조입니다. 데이터 저장하러 갑니다.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장부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저장, 장부에 이름을 하나 달죠. 테이블을 장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장부, 가게 운영하는 장부. 그래서 여기는 비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미천이, 이게 바닥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기. 기본키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본키 만드시겠습니까? 뭔지 몰라서 안 만들 겁니다. 아니요. 일단 뭔지 몰라서 안 만들 거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그 별 표시 아이콘이 있는 건 새 레코드 작성인데, 자,
비디오 번호에는 일련 번호라고 데이터 형식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엑셀처럼 마무리는 엔터나 탭, 엔터나 탭, 비디오명 AAA, 엔터. 그 다음 비디오, 자, 그 다음 BBB, 뭐 대문자를 그냥 점자는 상관없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 보이세요? 연필 모양의 아이콘 보이세요? 요건 레코드 작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코드 작성. 레코드, 자, 여기 별 표시나 연필 모양이 보이는 여기가 행 선택기라고 표현을 하고, 연필 모양의 아이콘은 레코드 작성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래쪽에 있는 별 표시는 새 레코드 작성 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엔터, 하나 탭. 비디오 번호는 내용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손질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CCC.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부의 내용을 다 적었다고 할게요. 자, 하고 우측, 자, 여기 개체창 우측 상단에 비디오 닫기 일단 장부터 볼게요. 그 다음 또 장사를 하려면 어떤 장부,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면, 자,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비디오, 당연히 내일 오픈이라면 비디오가 이렇게 뭐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비디오 장부라는 걸 만들었다면, 그 다음 이제 무슨 장부가 있어야 될까요? 고객이 있어야 장사를 하겠죠. 그럼 고객 장부에서 고객이 오는 대로 등록을 할 건데, 그 고객들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은 구멍가게니까 뭐 학교나 뭐 나라에서 행정번호, 주민등록번호처럼 뭐 어떤 코드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는 족족히 그냥 1년 번호로 그냥 부여하려고 합니다. 오는 순짝순대로 1, 2, 3, 4 이렇게. 그리고 나면 뭐 여기에 고객명, 그 기타 등등의 고객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이 번호 아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텍스트. 자, 밑으로 갑니다. 필드에 좀 더 구체적인 속성을 제가 코딩할 때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필드의 구체적인 정보 밑에 필드 속성, 선택되어 있는 필드의 속성. 아래 있는 필드 크기 255라는 거 보이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물리적으로 내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딱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255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 255자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한글 이름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장사를 하니까 한글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한글 이름 길어봤자 몇 자? 여러분 주위에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친구가 몇 자까지, 지인이 몇 글자, 그 이름의 글자 수가 총 몇 자? 가장 긴 이름? 친구 없어요? 자,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 오래 살라고 붙이는 농담삼아 붙이는 이름 있죠.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같은 그런 이름이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 주민등록에서 21자까지인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름에. 그러면 그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몇 자까지 표현을 해주냐면 주민등록 정상에는 5자까지밖에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5자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보편 타당한 이름은 길어봤자 5자 정도고요. 그걸 넣어놓으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보편 타당한 일을 처리하려고, 일반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컴퓨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되면 우리 사이트상에 Q&A에 가면 보편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죠. 특이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도 필드 크기를 255라고 설정하면 많이 입력해봤자 5자 정도밖에 입력 안 하는데 가면 250자는 그냥 흐트러 남아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5라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기타 등등의 다른 필드 작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저장, 컨트롤 S 작업 표시 위에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있는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장부의 이름을 달도록 하죠. 고객. 그리고 확인.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키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실제 이제 구조를 만들었으니 장부의 내용을 달고 이거 엑셀의 시트상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 자, 보기 모드에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엔터. 고객 번호는 1년 번호 가지고 넘어가시고 홍길동, 낙일동, 능일동, 김길동. 4개의 레코드만 준비할게요. 이게 레코드 준비입니다. 데이터 레코드. 자, 닫겠습니다. 장부 일단 내용 다 작성됐다고 닫아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려면 고객 장부, 비디오 장부, 물론 그거 외에도 고객 테이블, 비디오 테이블 외에도 또 다른 장부가 필요하겠네요. 가장 근본적으로 무슨 장부가 필요할까요? 여러 개의 장부들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장부는 비디오를 빌려갔으면 그걸 회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늦게 갖다 주면 연체료도 매겨야 되고 대여 장부란 게 있어야죠. 회사로 따지면 매출 장부. 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자, 대여 번호. 이것도 1년 번호. 그리고 뭐 매출 장부에 보통 보면 뭐 오늘 장사 시작하면 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성적 이렇게 쭉 적어 놓잖아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누가 무슨 비디오를 빌려갔는지, 누가 고객명이라고 보통 오프라인 상에서는 노트 상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반복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어떤 홍길동을 좀 빨리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찾는 것보다 숫자를 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인지하기가 문자를 인지하지만. 그래서 고객 번호로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1년 번호라고 적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가게에 1년 번호는 딱 한 번씩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딱 한 번밖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데이터 형식을 조금 큰 개념인 숫자, 1년 번호보다 조금 큰 개념인 숫자. 그러면 여러 번 와도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비디오 명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번호로 관리를 하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요. 컴퓨터 입장. 그리고 여기도 1년 번호를 적어 놓으면 AA라는 비디오 한 번밖에 못 빌려주니까 숫자, 그리고 저장, 장부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 대여, 확인. 기본키 뭔지 몰라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자, 데이터 작업하러 갑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자, 고객 번호 1번 고객이 1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2번 고객이 2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3번 고객이 3번 CCC를 빌려가고 다시 5가 되니 1번 고객이 2번 비디오를 빌려가고 2번 고객이 3번 비디오를 빌려갑니다. 이렇게 5개만 준비할게요. 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았죠. 그러면 앞에 봅니다.
제가 늘 한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갈 때 안 보시면 뭐 내용 못 따라오는 거니까. 자, 탐색창이라고 했으나 탐색창에는 개체들, 테이블이라는 개체의 내용을 보고 싶다. 자, 오른쪽 마우스,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하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는 꼴로 열리고요. 자, 닫으시고 우측 상단에 X 표시. 자,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그냥 여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탐색창에서.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려요. 자, 닫으시고 우측 상단에 X 표시. 자, 비디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는 레코드, 방금 저 데이터 시트 보기 레코드를 보는 단계고, 디자인 보기는 구조를 보는 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보는 건 요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조를 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 비디오, 자, 다른 건 다 닫으시고 비디오만 열어두세요. 디자인 보기로. 그리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열기 하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 사항별 탭이 지역 개체에 따르는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보기, 방금 요거 작업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홈 탭에 갑니다. 이 보기 모드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자, 닫을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 닫으시고, 자, 대여 테이블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다 닫으시고 요거 하나만 열게요. 자, 이 테이블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테이블입니다. 왜냐고요? 고객번호 1번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홍길동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액세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세 개의 테이블이 섬처럼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뭐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고객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이 녀석은 모른다라고 지금 대답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1번 고객이 홍길동입니다라는 걸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대여 테이블 닫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두 테이블 간에 연관성 있는 필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걸 관계라고 그럽니다. 관계. 자, 관계 설정은 데이터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관계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각에서 관계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그룹의 관계 명령 클릭. 그리고 두 테이블 간의 연관성이 필드니까 두 테이블, 방금 제가 대여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가 누구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고객 필드명, 고객 테이블 이름 선택하시고 추가,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 선택하시고 일단 추가, 그리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겠습니다. 닫기. 자, 그러면 자, 두 테이블을 보시고 연관성 있는 필드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연관성이 있죠? 요 정도는 파악되시죠? 고객번호. 자, 그러면 이렇게 파악되셨으면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번호가 원본입니까? 대여 테이블에 있는 고객번호가 원본입니까? 그 정도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고객 테이블에 있는 자료가 원본입니까? 대여 테이블에 있는 고객번호가 원본입니까? 고객 테이블에 등록되어져 있는 번호, 고객 번호를 보고 대여할 때 번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가 원본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개념적으로 여기가 부모,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가 부모 개념,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가 자식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원본이 있는 이 테이블을 공식 명칭이 기본 테이블, 여기는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조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부모 기본 테이블, 부모 개념의 테이블, 원본이 있는 요 테이블에 이 필드를 기본 키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본 키, 관계 설정할 때. 그다음 여기는 대여 테이블은 기록 자식 개념의 테이블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 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관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관계 설정을 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본 테이블, 부모 테이블에 있는 연관성 필드가 기본 키로 설정된다. 그럼 즉 여기죠. 그러면 기본 키라는 용어, 기본 키 용어 오늘 보셨나요? 3번 정도 보셨나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고객 테이블 엽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고객 번호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 키 설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라오고 계시죠? 안 된다고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잘 따라오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늘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일단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 혼자서 하세요. 자, 기본 키 설정. 그럼 이렇게 레코드 선택기 앞에 이렇게 열쇠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관계 설정할 때 테이블은 무조건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면 항상 저장할 건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열쇠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이 부모 등이 엎인다. 아니면 부모가 자식 등이 엎인다. 자, 그러면 보통 자식이 부모 등이 엎인다. 자식이 부모 등이 엎인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관계 편집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번호, 대여 테이블의 고객번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부모 없는 자식은 생겨날 수 없다. 체크하시면.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부모가 종친에 가서 뚜껑이 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족보를 바꿔버렸습니다. 성을 김씨에서 이씨로. 그러면 부모의 성만 바뀌는 게 아니고 자식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의 성도 같이 바뀌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부모가 사업을 쫄딱 망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체크되어 있으면 자식도 데리고 도망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우리 가게에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가게에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비디오를 빌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게 참조 무결성이라는 의미고요.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는 고객 번호를 제가 지금 1년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규칙성 있는 A001, A002, A003 이렇게 이제 매겨놨다면 어디? 여기가 바뀌면 어디가? 자식인 대여 부분이 바뀐다. 설명 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고객이 탈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간 대여에 있는 레코드도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 1대 무한대, 1대 다라고 있습니다. 한 개의 레코드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고객번호, 대여 테이블에서 고객번호 1번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홍길동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자, 관계도구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표시. 그럼 비디오 번호 1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AA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테이블 표시. 그 다음 비디오 더블 클릭. 비디오명 더블 클릭. 그리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겠습니다. 관계 설정할 때 여기가 자식, 여기가 부모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테이블에 있는 연관성 있는 필드를 기본 키라 그러고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관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탐색 창에서 비디오 테이블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비디오 번호 선택하시고 그렇게 막 뭘 누른다고 뭐 이해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건 설명 안 들으면 쓸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처럼 뭐 조금 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거 기본 미천이 없으면.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비디오 번호 기본 키 학교 공부처럼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 비디오 번호 기본 키 설정 그리고 관계 설정할 때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닫기.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항상 저장할 거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관계 설정은 자식이 부모 등이 엎인다는 방식으로 관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옵션들 체크 상위다 조절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다 체크할게요. 만들기 그러면 1대다 한 개의 비디오가 고객이 여러 번 빌려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관계를 형성해야만 자 닫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항상 긍정적인 답변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대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편한 테이블이 되려면 여기에 무슨 정보가? 고객명 정보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명 정보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런 필드 5개짜리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는데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여번호, 고객번호, 비디오번호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대여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이네요. 그 다음 고객명은 어디 있죠? 고객 테이블에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명은 비디오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저것들을 가져와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대여 테이블 닫겠습니다. 자, 1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한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게 쿼리라고 하는 겁니다. 쿼리. 그래서 우리가 그 엑셀 피벗 테이블 할 때 테이블을 불러왔죠. 활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불러왔죠. 그 안에 있는 필드 몇 개를 조합했잖아요. 그 필드를 조합한다는 개념이 쿼리라고 해요. 쿼리.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 그게 쿼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쿼리가 개체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쿼리라는 개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기, 쿼리.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썼던 방식은 쿼리 마법사라고 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쿼리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제 디자인이나 마법사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뭐 고객명을 가져와야 될 거고요. 대여 테이블에서 고객번호, 비디오번호, 대여번호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선택, 추가. 그 다음 비디오번호, 더블클릭.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비디오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기존에 있던, 자, 닫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냐면, 자, 여기를 쿼리 디자인 창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쿼리 디자인 창이라고 그러고요. 위쪽을 방금 보셨던 관계창, 아래쪽을 디자인 눈금창이라고 그러고, 흰색 사각형 하나를 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작업하냐면, 그냥 조합하면 됩니다. 자, 대여번호, 대여 테이블 대여번호를 클릭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드 행 눈금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럼 그 옆에 고객번호 2군데 있는데 뭐 어느 쪽에 있는 걸 가져와도 상관없고요. 자, 고객번호 가져옵니다. 그 옆에 고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블 클릭. 자, 그 옆에 비디오 번호 드래그 방식 아니면 그 옆에 비디오명 필드가 있었으면 더블 클릭. 이렇게 배치합니다.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자, 쿼리 도구 디자인의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고객명, 비디오명 보이잖아요. 훨씬 사용하기 편한 거죠. 자, 저장 이름은 대여 현황이라고 부여하겠습니다. 대여 현황. 그리고 확인. 그래서 여기 쿼리의 개체가 목록이 탐색창에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테이블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처럼 쿼리라는 것도 만들고. 자, 대여 현황 쿼리 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프로그램이 뭘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건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딱 같이 할 거니까. 자, 폼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좀 쉽게 만들게요. 그리고 폼을 만들 때 어제 기억나세요? 폼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시트상에 저장이 되거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폼에 불러오고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료가 있는 게 테이블이잖아요. 폼이라는 형태와 테이블이 뭐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고객 테이블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고객 테이블에는 필드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필드를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요걸 폼에 나타내겠습니다. 이 필드를,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다음 뭐 형식은 나중에 뭐 형식은 열 형식, 뭐 테이블 형식 이렇게 있는데 열 형식 요게 요 구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따지면 여기가 이름표가 나타나 있는 레이블 컨트롤이라는 부분이고 실제 자료가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목 고객, 폼에 고객이라는 제목이 나타나고 이게 곧 마법사 통해서 만든 건 폼이라고 하는 폼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겠다 마치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 자,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하는 화면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게 필드 명령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데이터 전체가 뭐가 되니까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께 맞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회원 가입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밑에 등록이나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 어디가 있다고요? 네이버에서 저장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개인정보는 네이버라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라는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특정 테이블 안에 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안에. 지금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관리라고 합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내용을 보여주거나 수정하러 가면 또 뭡니까? 폼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는 게 폼입니다.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폼. 그럼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를 보는, 수정할 때 보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고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 데이터의 흐름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게 액세스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건 엑셀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엑셀보다 더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근본적인 공부를 사실 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리기가 짧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입니다. 이건 붙여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가는 거고요. 이런 걸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도 폼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VBA 세상에. 자, 고객 테이블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들기 보고서라는 걸 이제 찍어내는데 인터넷상에서 아까 뭐 주민등록번호나 성적증명서 같은 거 이렇게 출력해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출력을 하시던 용지에. 자, 그게 보고서 마법사라는 걸 통해서 그런 형태를 만든다는 그걸 이제 나중에 인터넷상 연결만 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대여 현황 그리고 5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에 다 나타내겠다. 뭐 모두 이동, 이중극세. 다음.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기본가 그냥 갈게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냥 다음, 마치 하면 미리 보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상에 출력을 하면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근데 폼은 내가 내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같은 거 수정.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성적증명서 같은 거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거 수정 가능해요? 안 되죠. 그게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그게 수정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바꿔버리죠. 성적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런 객체를 만드는 걸 보고서라고 한다고. 이걸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이 객체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라고.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 쇼핑몰이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는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화면에 쓰고 있는 필기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엑셀은 수업 끝나고 올려놨는데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txt 파일, 테이블 파일, 쿼리 파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열어서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 화면 보시면 되고 귀찮게 생각하시면 예, 이것이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교재의 내용은 잠깐